자, 이제 우리가 축구 게임 만들기의 마지막 단계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축구공이 축구 골대에 들어갔을 때에 점수가 1점씩 증가하는 그 기능을 구현할 텐데요. 자, 이 기능을 구현하기 전에 우리가 이 기능의 세부적인 동작을 한번 분석해 보게 되면요. 그러면 이 공이 축구공에 닿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또 필요하겠죠. 자, 조건이 필요할 것이고, 자, 그러면 그 조건에 부합했을 때에 값이 1점씩 증가하도록 또 계산하는 연산 그 동작이 또 필요할 것이고요. 그 전에 그러면 이 점수가 계속 기억을 해서 앞에 점수에서 1씩 증가하기 위해서 1씩 더해서 계산해서 나온 결과를 화면에 또 보여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값을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기억하는 그런 변수가 또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변수에 관련되는 코드 하나, 그리고 조건에 관계되는 코드 하나, 그리고 계산, 연산에 관계되는 코드 하나 이렇게 필요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연산하는 그 코드를 사용하여서 일씩 더하는, 계산을 해주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직접 구현해야 될 필요도 있지만은 좀 더 여기서는 스크래치에서는 간단하게 우리가 아주 그 코드를 축약해서 그 기능 하나의 그 코드 안에 좀 더 많은 기능이 들어가 있는 그 블록 코드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여서 우리가 오늘은 구현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해서 스크립트를 완성할 때는 좀 더 세부적인 코드를 사용하여서 연산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아직 몇 가지 기본적인 것을 배우는 상태에서 이 축구 게임 만들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너무 이렇게 많은 기능을 또 이렇게 배우면서 하다 보면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있기 때문에 자, 오늘은 좀 간단한 코드를 사용해서 이제 마지막 단계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축구공이 축구 골대에 닿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단다고 했는데, 물론 여기 이제 우리가 상대방 빨간 팀하고 파란색 팀이 이제 이 막대를 사용하여서 공을 튕길 때 공이 막대에 닿으면 튕기는 그런 조건과 원리가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축구공이 축구 골대에 닿았다는 것은, 자, 만약에 왼쪽에 있는 축구 골대에 이렇게 닿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물론 여기에다가 색상을 다른 색상, 그러니까 지금 사용되어 있는 색상은 빨간 색상, 파란 색상, 그러면 다른 색상, 예를 들어서 노란 색상을 여기 놓고 여기는 또 사용되지 않았던 또 임의의 색상이 또 뭐가 있을까요? 검정 색상을 넣어서 이렇게 해서 색상을 구분해서 어떤 조건을 줄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아예 우리가 지금 오른쪽 하단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오른쪽 하단에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스프라이트가 몇 개죠? 축구공하고 막대 2개니까 총 3개잖아요. 자, 이 축구공이 어떤 특정한 스프라이트에 닿았을 때에 그 조건에 만족하도록 해서 그 조건 이후에 동작을 취하는, 그렇게 우리가 스크립트를 완성할 수도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은 우리가 그 두 번째 스크립트가 뭐였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두 번째는 우리가 피아노 만들기였습니다. 피아노 금반 만들기. 자, 피아노 금반 만들기에서 우리가 사용하였던 스프라이트는 금반 수만큼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에 사용하였던 코드 중에서 보면 이벤트에서 어떤 게 사용되었냐면 두 번째처럼 이렇게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동작을 취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이 축구공이 어떤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 자,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 혹은 닿았을 때, 자, 동작을 취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관련되는 코드들이 어떤 게 있는가 한번 볼까요? 자, 물론 이벤트는 우리가 제일 처음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에 동작을 취하기 위한 그런 코드들이 많이 집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동작 원리와 똑같은
그 코드가 제어문에서 우리 조건에 해당되는 것들은 전부 다 제어문에 있다 했죠. 그죠? 자, 만약에 우리가 뭐뭐라면 이 조건문이 있습니다. 그죠? 조건문이 있는데 이것을 똑같이 우리가 사용할 것입니다. 사용하는데 잠깐 여기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넣어서 이 축구공이 어떤 색상, 특정한 색상을 닿았을 때에, 축구공이 닿았을 때 동작을 취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스프라이트가 이제 파란 색상, 빨간 색상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저번 시간에서 색상에 닿았을 때 동작을 취하는 그 형식으로 우리가 스크립트를 완성할 수도 있지만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좀 다른 접근 방법으로 구현한다고 했습니다. 이 축구공이 어떤 특정한 스프라이트에 닿았을 때의 동작을 취하도록 한다는 거죠. 자, 그러려면 자, 색상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떤 스프라이트를 여기다가 만든다는 거죠. 자, 축구 골대에다가. 그래서 자, 우리가 여기 그리기에서 스프라이트 그리기, 자, 왼쪽에 있는 밑에 그리기에 들어가서 스프라이트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축구 골대에 자, 검정 색상을 자, 여기서 선을 그어서 만들어 볼까요? 여기서 윤곽선, 검정 색깔이 생성되어 있는데 물론 여기 직사각형 그려도 상관없습니다. 단지 그때는 윤곽선하고 채우기 색상을 똑같이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윤곽선도 필요 없이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자, 선생님이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게 더 안전할 수 있겠죠. 윤곽선은 이렇게 사선을 그어서 없이 그냥 단지 채우기 색상 검정색으로만 해서 자, 적당한 굵기로 해서 선생님처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되었죠? 이 크기가 축구 골대보다 조금 크니까 좀 축구 골대에 맞춰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고, 자, 되었으면 위치를 옮겨서 이렇게 선생님처럼 축구 골대 안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스프라이트는 자, 왼쪽에 들어가고 오른쪽에도 똑같은 크기로 우리가 또 그려서 넣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복사하는 거 배웠죠? 스프라이트 복사하는 걸 해서 자, 하나 만들어서 하나는 오른쪽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다시 우리가 축구공 스프라이트를 눌러서 우리가 코딩을 다시 또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보면 스프라이트 이름들이 다 있습니다. 눌러서 보시게 되면 자, 이게 여기 스테이지라고 그러죠. 이제 우리 그림이 있는 스프라이트 그림들이 있는 이 그림이 있는 공간을 스테이지라고 합니다. 스테이지 바로 밑에 보면 각각 스프라이트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축구공은 그 스프라이트 이름이 사크볼이라고 되어 있죠. 사크볼. 그 다음에 빨간 색상은 스프라이트 1, 1번. 그 다음에 2번, 3번. 자, 3번은 눌렀을 때 왼쪽 골대에 있는 검정색 바가 됩니다. 그죠? 이게 스프라이트 3번이 되겠고, 자, 마지막 스프라이트 4번은 오른쪽에 있는 검정색이 됩니다. 자, 이걸 우리가 미리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아까 우리가 축구공이 있는 코드에서 이 코드를 완성할 때 선생님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색상이 아닌 스프라이트를 조건으로 해서 코드를 완성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원리는 똑같은데 우리는 다른 형식으로 코딩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프라이트 이 축구공이 축구 골대 안에 있는 스프라이트 3번에 닿았을 때의 동작을 취하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다이아몬드 안에는 어떤 것을 넣어야 될까요? 자, 그래서 감지에 들어가 볼까요? 자, 감지에 들어가 보면은 여기에서 이게 닿았는가 마우스 포인트에 닿았는가 되어 있는 거 있죠, 그죠? 자, 이것을 여기다가 넣습니다. 자, 마우스 포인트 대신에 보게 되면 자, 뭐가 있습니까? 안에 들어가 보면 여기 눌렀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스프라이트 이름이 다 들어가 있죠. 자, 스프라이트 1, 2, 3, 4 있는데 자, 왼쪽 3번이죠. 자, 왼쪽이 3번입니다. 자, 축구공이 이렇게 닿았을 때에
자, 왼쪽에 있는 축구공이 닿았다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가 정하죠. 파란색이 있는 왼쪽은 A팀. 자, 빨간색이 있는 오른쪽은 B팀이라 할게요. 자, 그러면 축구공이 여기 튕겼을 때 A팀의 축구골대에 들어갔으니까 B팀이 점수가 카운트 되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점수가 카운트 되는 동작을 여기 안에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점수가 카운트 되기 위한 코드가 필요하겠죠. 자, 어떤 코드가 필요하냐면은 물론 연산의 코드도 있겠지만 변수에서 우리가 계산해주는 또 코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A팀, B팀의 점수를 기억하는 변수를 먼저 만들어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변수 그룹 안에 들어가서 자, 변수 만들기에 들어가서 또 우리가 첫 번째는 A팀, 변수 이름을 A팀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A팀이라는 변수가 하나 만들어졌고요. 자, 그러면 또 스테이지에서도 보시다시피 A팀의 0이라고 해서 점수가 나와 있죠. 그죠? 이게 점수 변수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B팀도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죠? 자, B팀. 자, 이렇게 해서 두 개나 만들어졌습니다. 자, B팀은 오른쪽에 이렇게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치를 적당한 곳에 놓고, 자, 화면에 보시다시피 변수에서 우리가 지금 두 개 만들었습니다. A팀이라는 변수, B팀이라는 변수 이렇게 두 개를 만들었는데, 그러면 다시 되돌아가서 우리가 스크립트를 보시면 이 축구공이 스프라이트 3번, 이 축구 골대에 있는 스프라이트 3을 닿았을 때는 B팀의 점수가 1점 증가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그럼 증가하기 위해서는 1을 더하는 그런 연산의 기능을 갖는 코드가 필요한데 우리가 연산 그룹 안에서 있는 사실은 원래는 이것을 사용해 주는 이거나 또 여기 또 관련되는 코드가 또 있습니다.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또 더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변수 그룹 안에 보면 그 변수를 이용한 연산 기능이 들어가 있는 코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 두 가지 코드가 있죠. 0으로 정하기, 두 번째는 1만큼 바꾸기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일식 증가하도록 연산해주는 기능을 갖는 코드가 되는데 여기 바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넣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축구공이 왼쪽에 있는 스프라이트 3번을 닿게 되면 B팀의 점수가 1점 증가해야 된다고 했죠. 그죠? 그러면 B팀에 있는 그 변수가 바로 뭐였었어요? B팀이죠. 그냥 이렇게 아까 만들어졌던 A팀, B팀이 변수명이었는데 자, 나의 변수라는 것을 클릭했을 때 보게 되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변수명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만들었던 A팀, B팀이 있죠. 그래서 B팀을 눌러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스프라이트 3을 닿았다는 것은 B팀에서 점수가 1점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1만큼 바꾼다는 것은 1만큼 증가한다는 그 내용을 기능을 갖는 코드가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 상대방 B팀이 점수가 1점 증가되는 기능을 이제 구현했고요. 그럼 반대로 이제 A팀도 1점씩 조건을 만족했을 때 1점씩 증가하는 그 기능을 또 넣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똑같이 이 형식을 갖는 코드를 또 하나 더 추가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제어에 있는 만약에 뭐라면 자, 똑같이 이렇게 놓고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 이 축구공이 오른쪽에 있는 축구 골대에 닿으니까 오른쪽 축구 골대 여기 있는 스프라이트는 스프라이트 4번이라 그랬죠. 이렇게 4번이었으니까 축구공이 스프라이트 4에 닿았다면 자, 감지해서 보시면 제일 위에 있는 마우스 포인트 자, 이거를 다시 누르면 스프라이트 4번이었죠. 스프라이트 4에 닿았으면은 자, 이거와 똑같은 연산하는 기능을 갖는 코드를 어디에서 가져옵니까? 변수에 있는 자, 네 번째 있는 요거 가져와야 되겠죠? 자, 넣고, 이번에는 A팀이 점수가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축구공이 닿으면 A팀이 점수가 올라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게 지금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시작하기 버튼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움직였을 때 점수가 들어가죠? 닿았을 때 한번 더 볼까요? 움직여 볼까요? 자, 그리고 또 상대방한테도
자, 점수가 올라갔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아까 보면 갑자기 2점씩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건 자, 우리가 조금 더 정확성을 구현하기 위해서 각도, 방향 각도 조건을 이렇게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만들어줄 필요는 있어요. 있는데, 우리 지금 이제 현재 이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이 중학교 1학년 혹은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만들어진 수업 내용이다 보니까 그 세부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핸들링 하지 않고 조금 더 우리가 기본 차원에서만 접근을 했기 때문에 자, 우리는 원리를 알아가는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스크립트를 완성해 봤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자, 멈추고 다시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멈춘 상태에서 다시 시작한다 그러면은 축구 게임을 시작할 때는 다시 그러니까 이제 0대 0인 상태에서 시작해 주면 좋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축구 게임을 할 때는 상대방과 전부 다 동일한 상태에서 이제 동일한 조건에서 이제 우리가 게임을 시작하기 때문에 점수가 0대 0인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능도 여기 안에 넣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구현하면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코딩을 넣었을 때 구현이 될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시작하기 버튼을 눌렀을 때 축구공이 이렇게 움직이죠. 자, 시작하기 버튼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 스크립트에 있는 맨 위 코드, 그러니까 이제 클릭했을 때 이게 이제 실행되면서 시작하는 기능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난 후에 바로 밑에 있는 1부터 180 사이의 난수, 자, 이렇게 순차적으로 자, 스크립트 상에서는 이 모든 블록 코드들이 순차적으로 실행된다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방향을 정하는 코드가 이제 실행됩니다. 방향을 정해지지만 축구공은 실제로 움직이지 않죠. 그죠? 축구공이 움직이는 그 기능은 여기 무한반복 코드 안에 있는 10만큼 움직이기, 이 코드를 만났을 때 축구공이 실제로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0대 0으로 점수를 정하는 것은 그 화면상에서 점수가 0, 자, 시작하기 버튼을 눌렀을 때 이게 이제 그 기존의 앞에서 이제 그 결과를 그대로 이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점수가 0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기 위해서는 처음 이게 클릭했을 때 누름과 동시에 숫자가 0대 0으로 이렇게 나타나도록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 위치상으로 봤을 때는 축구공이 움직이기 전에 여기쯤이나 혹은 방향을 정하기 전 바로 여기에다가 점수가 0대 0으로 이렇게 나타나도록 하는 그 코드를 집어넣어 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그 관련되는 코드는 어디 있냐 하면은 변수니까 변수에 관련된 코드니까 자, 찾아보면은 어디에 있을까요? 자, 여기에 있는 세 번째 이게 블록 코드에 있는 0으로 정하기 있죠. 그죠? 0으로 정한다는 거죠. 말 그대로 변수를 0으로 자, 세팅한다. 그래서 자, 우리가 만든 변수가 두 개 있었지 않습니까? A팀, B팀. 여기에 누르게 되면 A팀에도 0, 자, B팀에도 0을 이렇게 자, 복사를 해서 선생님이 복사를 했습니다. 복사기 누르게 되면 똑같은 코드가 만들어집니다. 자, A팀에 B팀에 이렇게 0을 정해서 여기 코드를 같이 이렇게 넣어야 됩니다. 자, 넣어서 이렇게 됐을 때는 자, 화면에 보다시피 자, 한번 볼까요? 자, 0대 0으로 되었죠? 0대 0으로 시작되어서 하고 축구공이 만약에 상대방 축구공이 자, 축구 골대에 한번 넣어볼까요? 자, 들어가서 점수가 2점 자, 들어갔죠? 또 들어갔을 때 축구공이 자, 점수가 이렇게 4대 0이었습니다. 그럼 멈춘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 0대 0으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변수를 활용하여 점수판을 완성하는 것까지 마지막으로 하여서 우리가 축구 게임 만들기를 완성해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스크립트를 완성하는 그 과정에서 보면 조금 이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점수가 1점씩 카운트 되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이렇게 봤듯이 뭐 2점씩, 3점씩 갑자기 이렇게 점수가 많이 뛰는 것을 봤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이것을 이제 1점씩 카운트 되는 것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또 추가되는 코드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자, 그렇게까지 이제 우리가 구현하기에는 지금 이 수업을 듣는 대상이 중학교 1학년 혹은 2학년이다 보니까 조금 난이도나 이해도 면에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우리가 원리를 아는 차원에서 그렇게 그런 부분들은 구현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리고 이 축구공이 막대에 닿였을 때 파란색이나 빨간색에 닿였을 때 정확히 딱 튕기게 되어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축구공이 좀 그 자리에서 조금 도는 부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회전하는 약간 이렇게 스핀이 들어가는 듯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동작이 매끄럽지 않는 것도 그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구현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추가되는 그 코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또 조건문을 몇 가지 더 집어넣어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이제 간단한 게임을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코드들이 이용되었고 이 코드들을 또 이용하여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활용할 수 있는지 잘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다음 수업에서 우리가 새로운 내용들을 배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모두 마치겠습니다.